안녕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에피소드 1 도메스틱은 짭이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영상은 한 개인을 저격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가 겪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누군가가 망하길 바래서 누군가를 증오해서 학폭 폭로하듯이 하는 저격이 아닙니다.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열화되기 마련이니까 저격이었다면 아마 이런 식이 아니고 제 직원이었던 시절 근태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확실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 영상을 찍어도 바뀌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 이건 마지막쯤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세 번째, 피해를 보는 주체도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두 번째 이유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된 데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었지만 겹친 지인이 하도 많으니까 건너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도 그나마 계약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게 시기를 늦추다 보니 이렇게 뒤늦게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도메스틱의 악감정 혹은 열등감 없다. 주변에 도메스틱하는 지인들이 한둘이어야지. 근데 다만 주변에 지인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 단 한 명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반박을 하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다 수긍을 해요. 오히려 본인들이 웃으면서 에이 그냥 짭이지 뭐 이러지. 그래서 저도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존나 낯짝 두껍게 대단한 패션 디자이너라도 되는 것처럼 자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적반하장 꺼드럭대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것뿐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런 태도도 이해가 가요. 나랑 만나는 자리는 사적인 사석이고 공적인 자리나 채널에서 대놓고 우리 그 짭이에요 라고 하면 또 자기네 제품 돈 주고 사주는 사람들 대놓고 병신 만드는 꼴이니까. 근데 짭이라고 해도 사는 나라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런 스탠스 이해는 해드립니다만 생업이고 비즈니스니까. 근데 좀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 논리로는 한마디도 반박 못하면서 만나면 싸대기를 갈길 거라느니 뭐니 하는. 그리고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는 게, 제가 도메스틱 브랜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메스틱을 취급하는 편집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걸로 돈 많이 벌든 뭐하든 그냥 다들 주변에 하나씩 있는 비트코인으로 몇백억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랑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부러워할 거면 저런 얼굴도 안 알려져 있어 현찰로 몇백억씩 떡하니 갖고 있는 비트코인 매매로 돈 번 부자들이 부럽겠지.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깨끗한가,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는가, 그리고도 모두에게 떳떳한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는 게 제 마인드라 제 기준에는 차지도 않는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또 요샌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최고다라고 과정이 어찌되었건 어떤 방식으로 벌었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돈을 벌면 그게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럼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 각설하고 이제 에피소드 1 도메스틱은 짭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와 사람, 큐잉이라는 브랜드와 북유럽게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북유럽게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한국 패션 커뮤니티에서 유명했던 고닉 혹은 네임드 유저였습니다. 인스타 닉네임은 더 리버윈터인가 그런데 그 스펠링이 좀 특이했는데 저를 차단했어서 제가 아이디를 정확히 찾기는 좀 거시기 하네요. 아무튼 개인사나 성격 같은 건 다 떼고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옷 잘 입는 사람, 그리고 패션을 잘 아는 사람, 연예인까지 다 포함해도 전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은, 그리고 꼽힐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연예인이 아니니까 일반인 분들은 저게 누구? 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이랑 지인이 좀 겹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친했던 지인 중 한 명이 좀 강력하게 밀기도 하고, 또 그때 다니던 회사가 약간 임금체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더 자세한 사정은 개인사니까 좀 제끼고, 아무튼 제가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임금체불도 있었고 아니 월급만 따박따박 잘 챙겨주고 그러면 되겠지란 마인드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몇 달 일했나? 또 개인사네. 또 제끼고. 아무튼 저 북유럽게이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아닌 저 북유럽게이에게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건 월급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해서 고민 끝에 제가 제시하고 북유럽게이가 만들어서 오파도에서 판매하게 된 브랜드, 그게 바로 큐잉입니다.
근데 저것부터가 저는 제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접고 버린 거였어요. 왜냐면 저 큐잉이란 브랜드가 18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였는데 그 전 시기가 이지와 피오가 같은 로고 없는 파스텔 톤, 핏등이 유행했던 시기, 그리고 배트멍이 최전성기였던 시기. 저 때 제가 직접 바잉해서 판매를 했던 피오가 셀비지 진, 이지 맨투맨 후드, 로고 없으니까 그냥 원본 가져다 그대로 카피 뜨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이랑 배트멍도 아예 핏, 색상, 심지어 프린팅 디테일까지 카피하는 도메스틱 브랜드들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 도메스틱 이꼴 짭이란 사실 개념은 저한테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짜치고 양심 없이 돈 버는 게 싫어서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들을 수입해서 팔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가 도메스틱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도 내 샵에서 판매를 한다? 그 판단에 어떤 결심이 필요했을지 두말할 필요조차 없죠. 자, 아무튼 그래도 방법이 없었기에 제품 제작에 필요한 돈은 제가 대고 제작에 관련된 것들은 북유럽계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디렉팅이라고 해야 하나? 뭐 마케팅 방식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추가하라고 하거나 하는 어드바이스? 그런 것은 제가 했었죠.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발매하고 완판이 되면 수익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요. 대신 제가 조건으로 걸었던 것은 본인이 입고 싶은 것, 본인이 입을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했었죠. 그렇게 큐잉이란 브랜드는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그 큐잉이란 브랜드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큐잉이란 이름으로 판매한 첫 제품 Q1.0. 지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 18년도쯤만 해도 아직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브랜드를 런칭한 지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라 세계적으로도 패션 얼리어답터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아는 사람들, 빠른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모르던 시기라 그때 당시엔 몰랐겠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들 아시겠죠?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아카이브라고 할 만한 초창기 시즌 제품인 백지퍼 트라우저를 가져가서 공장에 패턴 그대로 카피 떠주세요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사실 전 이것도 몰랐어요. 이땐 키코란 브랜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도 아직 바잉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입고 따라하고 싶었던 디자이너와 브랜드였을 뿐이지. 아무튼 발매 첫날 꽤 주문이 들어와서 직원으로 꽂아준 지인이랑 직원 다 해서 저희끼리 회식이라 해야 하나? 그게 끝나고 걸어가면서 부교롭게 그 사람이랑 했던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 키코 짭이다. 아이 그래도 짭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갖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달라 했는데요? 전 그래도 부교롭게 일하는 사람이 옷을 많이 사고 디자이너한테 아예 빠질 정도로 패션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도 그래도 당연히 적정선은 지킬 줄 알았었죠. 그러니까 뭐 애초에 도메스틱이 다 짭이긴 해도 그리고 내가 하니까 내로남불이긴 해도 최소한 합류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 그러니까 창조까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옷 좋아하는, 남들보다 많이 사다 보니 그만큼 남들보단 이쁜 제품에 대해 많이 알고 보고 하다 보니 감이 좋아진 그런 사람인 거지. 저 말고 이거 부교롭게 본인 피셜입니다. 자기는 딱 반발짝 정도 빠른 사람이지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나 코디들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찾아내서 입고 그렇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애초에 뭐 세계 유수의 디자인 학교를 나온 천재도 아니고 당연히 완전한 창조는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대놓고 카피 모방은 좀 아니지 않나. 변명이라도 자기 합리화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카피 모방을 하되 당연히 변형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랬던 거죠. 사실 뭐 제작 과정에서의 원자재 차이, 기술력의 차이, 혹은 원가의 차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빼곤 그냥 원본 갖고 최대한 똑같이 해주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품 외관도 외관이지만 저 부교롭게 일한 사람이 한창 키코에 빠져있을 때라 외관뿐만이 아니고 브랜드 로고 폰트, 내부 세탁 탭, 브랜드 컨셉, 인스타그램 게시물, 동영상 구도, 뭐 그냥 다 그 당시 키코 그리고 에픽스, 사실상 에픽스도 키코 세컨드 브랜드 느낌이었으니까. 뭐 아무튼 제가 조금 정색하고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땡땡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너무 창피하고 쪽팔린다 라고 말해서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직관적으로 봐도 다른 부자재를 써서 뒤에 백지퍼 부분 일반 지퍼를 방수 지퍼인가로 만든 제품 Q1.2. 원본인 키코 백지퍼 바지랑 달라진 게 있잖아요. 핏이나 그런 건 다 비슷해. 하지만 직관적으로 봐도 지퍼가 확실히 다르잖아. 여러분은 이 제품이 카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 브랜드의 철학이나 창의성이 담긴 독창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다음 제품으로 들어가 보죠. 다음으로 발매했던 제품이 반바지인 Q2.0입니다.
이 제품의 시그니처 디테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저 밑단에 저 동그란 마감?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저것도 아크네 스튜디오 카피인데 제가 카피한 게 아니다 보니 제품명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크네 제품인 건 확실한데 저게 사실 뭐 키코 백지퍼 팬츠처럼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나 유행했던 제품은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제품도 아마 아크네 원본은 밑단 디테일이 검은색인가 그래서 티가 크게 안 났을 건데 이 2.0은 뭐 카키색, 화이트 뭐 이런 여러가지 색상을 뽑았었는데 이것도 밑단 디테일 색상을 바꿨으니 다르긴 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 제품을 카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브랜드의 철학이나 창의성이 담긴 독창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제품이 대망의 Q6.0. 사실 전 이 제품이 큐잉에서 가장 뭔가 상징성이 있다 해야 할까요? 대표작을 꼽으면 이 친구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과거를 뒤져보면 반팔 위에 조끼를 입는 코디나 제품들은 있었겠지만 저 당시에 북유럽계가 저걸 만들겠다고 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아니 여름에 반팔만 입어도 더운데 그 위에 조끼를 그것도 니트 조끼를 레이어드 한다고? 아무리 북유럽계가 입으면 그냥 무지성 대깨로 따라 사는 놈들이 많다지만 너무 오바 아닌가? 였어요. 이게 여자는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 쪽에선 보기 힘든 코디였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에?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제품이 나온 게 2018년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5년 전엔 저런 코디 진짜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질감마저 들었다니까요. 거기다 심지어 이게 또 저렇게 팔 쪽이 보통 다 타이트하게 잡혀있는데 배꼽까지 벌어져 있는 건 진짜 잘 없었어요. 전체적인 핏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던 니트 베스트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은 다 시보리 뭐 그런 걸로 마감이 돼 있다 보니 핏이 저렇게 루즈하지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목 부분도 니트 베스트인데 저렇게 푹 파여있다 해야 하나? 목걸이 같은 거 보이기 좋게 저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다 저 끝부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다 만 것 같은 거친 부분들 저런 것도 딱 저 Q6.0 제품이 큐잉에서 발매한 이후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반팔에 저 니트 조끼 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에 나온 거예요. 단순히 5년 전, 2018년 뭐 이러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새 많이 쓰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단어 미투 아시죠? 한국에서 거의 미투의 시발점이었던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행 미투.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미투란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이게 된 그게 2018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꽤나 많은 분이 2018년엔 급식 잼민이었을 수도. 아무튼 이 제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디테일도 많고 기존에 나왔던 것과는 차별화가 되는 창의적인 제품. 그러니까 이걸 진짜 그냥 단순히 이런 제품이 이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그냥 천재지. 말도 안 되지. 당연히 카피 제품입니다. 심지어 이건 아예 그때 샘플로 썼던 이 델라다라는 브랜드의 원본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키코 백지퍼 팬츠 같은 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하도 백지퍼 팬츠가 도메스틱이면 도메스틱, 보세면 보세 유행을 해서 개나소나 다 만들어서 파니까 샘플로 쓰고 갖다 팔았어요. 그것도 비싸게. 이것도 웃긴 얘기가 있는데 큐잉이 그래도 도메스틱 중에선 빠르니까 큐잉을 카피하는 무신사 도메스틱 브랜드들과 이걸 카피하는 보세들 진짜 말 안 된다니까. 아무튼 다시 이 Q6.0으로 돌아와서 원본인 하이엔드 브랜드의 델라다 제품과 도메스틱 브랜드인 큐잉의 제품이 둘 다 있으니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거의 포개질 정도로 같은 제품이다. 왜냐? 마찬가지로 원본 제품 가지고 공장에 가져다 똑같이 패턴 떠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색상까지 똑같은 제품도 만들었어. 근데 델라다 원본은 주황색이고 큐잉은 검은색이랑 아이보리색도 있네. 색이 다르긴 하다 그죠? 이 주황색도 이게 영상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단 차이로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달라 또. 약간 세상에 같은 주황색은 없다 이런 느낌? 아무튼 여러분은 이 제품을 카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브랜드의 철학이나 창의성이 담긴 독창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큐잉의 마지막 발매 제품이었던 Q7.0, Q8.0 먼저 Q7.0 또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카고 팬츠 제품을 카피한 거예요. 아니 카고 팬츠가 얼마나 많은데 뭔 카고 팬츠도 카피했다고 하냐? 그럼 청바지는 다 리바이스 카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딱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시그니처 디테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이 포켓 쪽에 비대칭 사선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사진으로는 그냥 대충 찍어서 구겨져 보이고 좀 대칭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시그니처 디테일이었던 제품이에요. 아마 뭐 그때 당시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주름 카고 팬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셨던 분들도 계셨던.
아무튼 그 제품을 가져다가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그때 당시에도 바지 밑단에 조이개 같은 거 없으면 바지로 안 쳐준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던 때라 그거 추가한 정도? 그리고 그때 샘플로 썼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바지는 검은색이었는데 거기에 회색까지 추가해서 발매했었네요.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밑단 조이개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긴 하다 그죠? 8.0은 7.0 기장만 줄여서 약간 7부라고 해야 하나? 반바지로 만든 것일 뿐이고요. 그래도 긴 바지를 반바지로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또 원본이랑은 다르긴 하다 그죠? 아 맞다, 저거 패키징도 빼놓을 뻔했네. 저렇게 포토카드라고 해야 하나? 착샷 같은 거 넣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어디 아우레가시였나 헬무트랭이었나, 저것도 저는 모르지만 저 북유럽계가 그 브랜드 예전 패키징 따라 했다고 했었고.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제품을 카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브랜드의 철학이나 창의성이 담긴 독창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이야기들을 알고 본다면 짭으로 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겠죠. 하지만 위의 이야기를 모르고 본다면 뭐 그냥 이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옷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입은 그냥 유행에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다 그래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모든 제품이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보고 패턴을 베끼고 짝이 깼는지는 모르지만 다 저렇게 만들어요. 제가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의 모든 제품을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AI 팝하고 챗 GPT도 아니고 어떻게 그 수십만 개 제품을 다 알아. 만약에 다 안다면 정말 100%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진짜 패션으로서 평가할 영역조차 아닌 것. 이게 무슨 소리냐? 로고 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뭐 로고조차도 오마주니 뭐니 하면서 베끼는 곳들도 있지만 예로 도메스틱 브랜드지만 굉장히 흥했었던 브랜드 하면,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락킥스 정현우 형이 했던 I am not human being 같은 브랜드. 사실 저런 브랜드 제품들은 로고가 카피를 한 게 아니라면 카피는 아니죠. 사는 사람들이 저 로고 때문에 사는 거니까. 물론 싸니까도 크지만. 근데 이건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던 진짜 패션 의 영역에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사실 제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이엔드 브랜드도 로고 플레이 하잖아요. 이런 능능아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발렌시아가는 로고 플레이 도 하는 거지. 로고 없이도 시그니처 쉐입이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 그런데 도메스틱 브랜드들 중엔 제가 위에 언급한 I am not human being 외에도 뭐 디네댓, LMC, IF 스튜디오, 기타 등등, 이건 그냥 로고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철학이 있고 사상을 이해해서도 아니고 그냥 연예인 누가 입었으니까 싸니까 무신사 냄새 나니까 최근에 무신사 냄새 무릉내 하면서 또 무릉내 나면 페피 소리는 못 듣는다고 조리돌림은 할지언정 최소한 병신 찐따 소리는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민국의 특징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까놓고 마케팅비랑 매출이 비례하는 바이럴? 아니면 뭐 엔터 산업이지. 패션조차 아니니까 뭐. 두 번째가 못 만든 옷. 저는 큐잉 같은 거 만들 때도 디테일 패키징, 발매 방식 이런 거엔 관여를 했어도 제가 제작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거나 하진 않아서 원단이나 패턴, 제작 방식 등은 몰라요. 그런데 위에 말한 I'm not human being의 대표이자 락엑스의 대표인 저 정현우 대표님은 저 표면적인 두 개의 사업체 말고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도 하시는지 맨날 우리 공장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도메스틱 브랜드로 성공을 한 사업가라 그런지 아니면 락엑스랑 도메스틱 편집샵을 해서 많은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봐서 그런지 옷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형이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걔는 그냥 옷을 존나 못 만들어. 그냥 이 못 만든다는 게 솔직히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둘 중 하나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옷의 기본조차 안 된 옷. 말 그대로 기본조차 안 된 옷인 건데, 예를 들면 뭐 핏이나 소재의 미스 같은 거, 반팔인데 까실까실한 소재나 두꺼운 원단을 쓴다든지, 핏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불편하거나 이상한 것. 두 번째, 그냥 젖 같은 옷. 특이하긴 해. 아이덴티티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카피는 아니야. 모방도 아니고 창조인 건 100% 확실해. 근데 그게 정말 특이하기만 한 거죠.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좆 같아서 아무도 할 생각도 안 하는, 와 이걸 진짜 하네 싶은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저게 저야 뭐 제작에 문외한이니까 그냥 뭐 근가? 하고 넘어갔는데, 저 형이 저렇게 옷 못 만든다고 한 브랜드들은 얘기한 지 4, 5년이 지난 지금 다 망해서 없어진 거 보면 옷도 확실히 못 만드는 게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카피도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얘네는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한 패션의 범주에 끼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카피가 아니어도 뭐 사실 알바노다 뭐 이런 거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큐잉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몇몇 제품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사실 위에 언급한 제품들은 그나마 비교적 빠르게 팔렸던 혹은 브랜드 초기 수량을 적게 뽑아서 빨리 품절이 되었던 제품들이고요. 반바지 중에서도 Q2.2, 반팔인 Q3.0, 가방인 Q5.0 라인, 뭐 언급이 안 된 이 라인들은 아직까지도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바로 원본 제품 없이 만든 제품들이란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원본 제품을 못 구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부끄럽게이가 저한텐 얘기해주지 않은 그 정도 선에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2018년에 만들어졌던 제품들이 5년이 흐른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대부분 재고로 있다는 거. 2.2 같은 건 애매한가? 2.0 원본의 뒤에 저 재봉선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만 추가한 거니까 3.0도 좀 애매한가? 왜냐면 저 당시 키코코 스타디노브 티셔츠들이 약간 한국에선 잘 안 쓰는 무지 반팔 브랜드의 택가리를 해서 만드는 그거였는데 뭐 그거 똑같이 따라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재봉선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키코코 스타디노브랑 스투시 콜라보한 거, 그런 거 보면서 디테일을 부끄럽게 본인이 생각할 때 이쁘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넣어서 만든 제품인 거죠. 3.1은 그때 당시 저 사람이 언더커버 에스닉? 뭐 이런 제품에 꽂혀서 티셔츠에도 넣고 뒤에 나올 가방에도 넣고 5.0 라인들 가방도 쉐입이나 소재 자체는 꼼데가르송일 수도 있고 어디선가 영감을 받긴 했을 테지만 그래도 원본 제품을 갖고 패턴 똑같이 떠주세요 라고 했던 제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세 번째 공통점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데 부끄럽게 본인이 아예 안 입거나 잘 안 입었던 제품들이에요. 입었어도 제대로 된 착샷을 못 뽑아서 본인 인스타그램엔 안 올렸던? 제가 위에 브랜드를 시작할 때 부끄럽게이한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본인이 입고 싶은 것, 본인이 입을 수 있는 것. 근데 뭔가 짜친 거야.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원본이 없이 혹은 원본에 가까운 제품이 아니면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본인이 입기에 짜친 거야. 안 예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무지성으로 빨아제끼는 패션 카피캣들도 저 사람이 안 입으니까 안 사겠고 뭐 그런 악순환이었다라는 이야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조그마한 디테일이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근데 저렇게 옷 좋아하고 많이 사봐서 잘 입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딱 느끼는 거야. 원본이 없으면 사진들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거나 원본이 있으면 그대로 안 베끼고 원본의 냄새를 지우려고 해서 만들면 모방조차 쉽지 않다는 것. 콕 집을 수 없는 무언가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로 멋짐과 짜침이 달라졌단 걸. 그래서 저는 이제 괜히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죠. 사실 뭐 저 큐잉이란 브랜드가 부끄럽게이가 처음 옷을 만들어 본 브랜드고 횟수로 약 2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른 브랜드를 하잖아요. 전 애초에 도메스틱 브랜드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걸 팔아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입을 것도 아니니까. 다만 제가 카페 장이기도 하니 카페에 흔히 말하는 띠기가 되는, 리셀이 되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제품들은 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서 신제품 발매할 때마다 지인들한테 뿌리고 그럼 지인들이 인스타 피드나 스토리에 올리고 그런 걸로 제품들을 보긴 했죠. 근데 그게 저 사람 브랜드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왜냐면 저 사람이 내 인스타는 차단을 해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지인들이랑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알게 된 거죠. 그 브랜드가 부끄럽게이가 나가서 만든 브랜드구나. 그리고 그냥 저는 리셀이 되는 브랜드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가 우연히 저희 커뮤니티에서 출처는 저희 카페가 아닌 타 패션 커뮤니티에서 언급되어 돌아다니는 이 짤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만든 브랜드 제품들, 아워레가시,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라프시몬스, 키코코 스타디노브, 나마체코, 뭐 브랜드 폭이 거의 편집샵이다 그죠? 이 새끼 캐릭터도 존나 이 새끼 다채로워요. 칼리스타, 루시안. 근데 사실 저는 저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애초에 도메스틱은 짭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겹친 지인이 많으니까 뭐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더니 사실 저 댓글을 단 사람이 그 새로운 브랜드도 혼자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동업이었고 동업자였다가 나간 그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구 라프 짝퉁이라는 V 시리즈 우드 그 원본이 라프 시몬스 아카이브 제품인데 구글에 쳐도 이미지도 안 나오는 제품이라고. 저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품들의 원본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정확하다는 건 당연히 저 댓글이 맞다는 거죠. 근데 C8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입장에선 빡치는 게 왜 큐잉할 땐 100% 카피 안 뜨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입지도 않고 착샷 뽑아서 올리라고 해도 코악 물고 말 흐리면서 안 올렸으면서 왜 나가서 지 브랜드 하니까 존나 안전빵으로 100% 카피만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을 텐데 알아서 입고 착샷까지 존나 잘 뽑아서 착착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지인이 존나 멋쩍게 웃으면서 남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하니까 모험을 할 수가 없지 않겠냐고 이렇게 멋쩍게 웃더라고.
C8. 아무튼 얘기가 좀 샜네.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그냥 저격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인 걸 뭐 어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위에 말한 것처럼 개인사는 다 떼고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옷 잘 입는 사람, 그리고 패션을 잘 아는 사람, 연예인까지 다 포함해도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은, 그리고 꼽힐 것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조차 원본 없이는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감을 받았다 선에서 그치는 정도인, 진짜 잘 봐주면 카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본인이 만들어도 본인이 입기조차 짜치고 쪽팔리거나 안 팔리는 제품이 나오고, 이건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고 유행이 바뀌고 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극초반에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땐 편집자를 한번 써봤었는데 그분이 뭐 2잡인가 3잡인가 그래서 영상 길이도 짧고 편집도 엄청 늦게 해주셨어. 아무튼 그래서 저기 띄워져 있는 그림판 보이시나요? 애초에 도메스틱 하는 애들이 진짜 인스타 따봉충이랑 다를 게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든 관심의 맛을 보게 되고, 그럼 남들 사는 대로 살 때 모았던 돈으로 처음엔 그 관심을 계속 맛보기 위해 유행하거나 핫한 브랜드 제품을 막 사. 패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같은데 착샷 올리고, 그럼 또 사람들이 빨아주거든. 그럼 이제 이거 거의 중독이야. 옷을 잘 입거나 센스가 있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지금 핫한 브랜드 비싼 거 사는 게 가장 그 갈증을 채우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거든. 지금 딱 예로 들어드리면 발렌시아가 3XL 이런 거 신어봐. 아니 하다못해 그냥 신발만 올려도 인스타에 댓글로 사람들이 와 역시 땡땡님, 와 땡땡님 구매력 따봉따봉, 3XL 사이즈가 어떠신가요? 어디서 구하셨나요? 기타 등등. 근데 저 3XL만 해도 발매가가 150만원가량인데 예를 들어 뭐 의류까지 발렌시아가 신상으로 셋업으로 다 산다 쳐봐요. 예를 들어 뭐 발디다스 셋업이라든지 거의 뭐 돈 500만원? 그냥 뚝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보세요. 최근 1년간 발매한 제품들 중 리셀이 되는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제품, 아니면 스캇 조던같이 어슬레틱 브랜드 한정판 스니커즈들, 진짜 몇 천만원 뚝딱이에요. 사진 몇 장 더 뽑아보겠다고 3XL 같은 거 깔별로 다 사는 이런 식이면 억도 넘어갈지도. 근데 이게 처음엔 사기만 하다 모았던 돈이 떨어지면 이제 샀던 제품들을 팔기 시작해. 왜냐면 또 신상은 계속 나오고 그것만 사면 관심 유지 플러스 늘어나는 팔로워는 보장된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빨리 입고 신어야 되니까 발매 직후에, 하이엔드는 정가의 새 상품을 사거나 한정판 신발의 경우 예를 들면 스캇 조던 같은 거 1,000원을 타고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리셀가를 주고 새 상품으로 샀다가 아무래도 중고로 팔다 보니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거죠. 그게 본인이 모았던 돈이나 집안 환경에 따라 유통기한은 달라지겠지만, 그러다 정말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이 뽕빨이 나거나 아니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진짜 도메스틱 브랜드의 시작이 99.99999%가 다 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내가 옷을 좋아해서 옷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진짜 꿈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다 포장이지. 다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진짜 좋아하는 옷을 좋아하면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래서 번 돈으로 계속 옷 사면 되고, 아니면 차라리 그래 편집샵을 차려야지. 그리고 만들고 싶으면 지 걸 만들어야지. 왜 지가 샀던 옷, 사고 싶은 옷을 사다가 그대로 그걸 패턴을 쳤드냐고. 그리고 왜 또 지는 발매할 때만 지 거 반짝 입다 왜 또 다시 명품만 쳐입냐고.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은 그냥 다 명품에서 사서 입어왔으면서 뭘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패션에 거의 문외한으로 패션에 관련 없는 일 해서 번 돈으로 명품 사고 유행하는 브랜드 제품 입으면서 관심 맛 보니까 돈 다 떨어지니까 그래놓고 다시 그 맛을 보기 전 생활로 돌아가긴 싫으니까 그동안 사실상 돈으로 산 팔로워들 데리고 돈벌이에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 이게 도메스틱의 본질입니다. 그냥 아무런 패션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 경험도 없이 서비스직 하던 사람이, 군대에서 간부로 맨날 족뱅이 치던 사람이 패션에 전혀 관련 없는 일 하면서 옷만 사입다 어느 순간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데 존나 이쁜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천재지. 그럼 누가 돈 주고 패션 학교 다니고 세인트 마틴, 엔트워프 이런데 왜 다니고 세계적인 브랜드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다 모셔가야죠. 이거 패션 브랜드들 다 뭐하고 있냐고. 한국에 이런 천재들이 넘쳐나는데 무슨 뎀나, 라프시몬스, 에디슬리먼, 리고엔스, 응마카, 렛츠고 아닌가? 뭐지 돈노드, 응마카, 그레이즈, 파아카이브, 발렌시아가 렛츠고인가? 아무튼 이게 뭔 말이냐면 도메스틱은 패션 브랜드나 옷에 대한 개념이 없이도 개나소나 다 할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잖아. 그게 아니고서야 정말 제대로 된 패션 스쿨이나 패션 학교에서 배웠으면 저딴 양심 갖다 판 저작권 개념 좆박은 지 선배거나 지인의 브랜드 제품을 카피해서 돈 버는 짓거리를 할 리가 없죠.
아무튼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차별점이 되는 거, 그 능력치가 뭐냐면 결국 그래서 그 브랜드 하기 전에 옷 얼마나 잘 입는 사람이었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 이건 거예요. 근데 사실 유명한 사람이었냐는 약간 패션과는 무관하게 잘생기거나 유명한 사람들이랑 존목질하고 다니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이후 브랜드의 실적과 관계가 있는 거고, 사실 도메스틱에서 옷을 만드는 능력은 옷을 얼마나 잘 입는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실상 카피할 제품을 얼마나 앞으로 나올 제품들 중에서 잘 찾아내냐, 이전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잘 알고 있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능력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신세계에서 자꾸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왜 키워주고 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쁘다 핫하다는 혹은 리셀이 되는 그런 도메스틱하는 사장들, 그 중에서 저는 단 한 사람도 저 북유럽 게이보다 옷을 잘 입거나 잘 알거나 센스가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인간적인 그런 거 빼고 패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소화하는 능력, 브랜드에 대한 감각,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당장 2018년에 만들었던 큐잉 때 착샷 봐봐. 근데 확실히 지금 생각해도 2018년부터 착샷에 아식스 신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저 코디라고 해야 하나? 저게 5년이 지난 2023년 지금에 와서도 전혀 안 촌스러워 보이. 그리고 이제서야 아식스 유행하고 있는 거 보면 애초에 유행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끄는 게 맞고, 그때 당시엔 잘 이해 못해요, 일반 대중들은. 그리고 그 소수의 유행을 이끄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뭐 끼케야 GD나 알고 하지만 그런 소수들조차 착샷 아이템 따라하고 이러는 사람이 북유럽 게이였다니까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유행시키거나 거의 가장 먼저 입었던 브랜드만 해도 또 일반 대중들이야 연예인들로 알고 있겠지만, 아크네, 배트먼, 키코, 아니 뭐 그냥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고프코어 같은 거 2017년부터 입었었는데 말 다 했지. 그냥 딱 아이템 하나로 꼽으라면 라프시몬스 이스트팩 탑로드? 아무튼 저 사람보다 옷도 못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브랜드들의 옷이 더 이쁘다? 그럼 그냥 그 새끼들이 북유럽 게이보다 더 양심 팔고 더 돈에 눈 돌아가서 대놓고 카피하거나 짝입게 했다, 뭐 이거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반박을 해보세요. 아니 해주세요. 제발 저 납득 좀 시켜주세요. 뭐 또 명품도 어쩌고 그런 거 말고. 저 도메스틱 만드는 애들이 세계의 천재들이라서 저렇게 지금 유행에도 맞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뽑아낸 시그니처 제품들이랑 비슷한 제품들을 원본 없이 창작으로 잘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천재들이 지금 한국에 쏟아져 나오는 황금 세대인 거야? 그냥 다만 그냥 우연히 꼭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제품들이 먼저 나오거나 유행하거나 핫해지기 시작하면 꼭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들은 뒤에만 발매하는 거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연히? 간단하게 도메스틱 브랜드는 문화나 사상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제품을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을 보고 이거 그 브랜드의 그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뭐 가끔은 제가 봐도 억까다 싶을 정도로 진짜 어느 디테일 딱 하나만 놓고 보고 카피라고 하는 안 비슷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럼 그 제품 말고 다른 원본 제품을 몰라서 못 봐서 그럴 뿐인 거지, 다 원본이 있는 그걸로 만든 카피들 사실 제 기준에선 짭이 맞습니다. 오늘도 세 줄 요약이요. 1. 도메스틱은 짭이다. 2. 도메스틱은 짭이다. 3. 도메스틱은 짭이다. 도메스틱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도메스틱 브랜드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도메스틱 브랜드가 카피가 아니고서 이쁜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 다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알파,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과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 원본 비교까지.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저런 짜바리 정보 공유하는 카페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회원 수도 저 정도나 될 정도로 가품에 대한 인식도 관대하고 지적재산권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결국 돈 많이 벌면 장땡이다란 마인드가 깊숙이 박혀있어서 타격 1도 없어요. 그니까 신세계 같은 대기업에서 저런 도메스틱 브랜드들 밀어주고 지들 원본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지들 백화점에서 팝업 같은 것도 시켜주는 저런 쪽팔리는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오히려 광고까지 해대면서 하죠. 이건 오히려 대기업이라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 건가? 이런 저작권 개념 뭉개고 훔쳐서 돈 벌어먹는 거 이거 대기업 전문이긴 하잖아. 암튼 이제 마무리. 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사실 뭐 이 영상을 만들어도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럼 왜 만들었냐고요? 나 편하자고. 내가 라이브 할 때도 한 32,482번쯤은 한 얘기인데 그냥 라이브로만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 너무 뇌절들을 해.
라이브 하다 보면 뭐 짭인가요? 도메스틱 브랜드 어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 영상 보라고 하려고 만든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도 저 위에 채팅 친 사람들의 99% 결국 도메스틱 사요. 왜냐면 아무리 도메스틱이 짭이라고 해도 도메스틱을 살 사람들은 살 것이며, 제가 생각해도 월 200~300만 원이 평균 월급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품 한 피스에 100~200씩 하는 의류나 신발을 사기도 힘들어서 못 사기도 하거니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내줬으니까 짭 아님? 이 부분 디테일이 조금 다르지 않음? 그럼 짭 아니지. 법적으로 짭 아니지 않쌤? 브랜드에서 소송이라도 함? 그래서 짭이라고 판결 나옴? 억까 니은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알바노? 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대부분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 반박을 하기보다, 그럼 하이엔드는, 명품은, 오파드 이 새끼 그냥 리셀러 아님? 이런 새끼가 하는 말에 뭔 의미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저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며 도메스틱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명품을 입으면 사치품이라고 욕먹으니까 짭이라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비싼 명품을 입는 것보다 짭을 입었다고 하면 짭 입는 게 자랑이냐면 더 호되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고, 짭이면 인정이지. 국정감사의 짭? 크크 개웃기노. 이런 반응으로 웃고 넘어가는 덜 손가락질을 받는 인식을 가진 그런 나라니까요. 위에 말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보는 사람도 혹은 브랜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를 보는 주체도 없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짭 입어도 옷 잘 입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예 라고 하면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본인의 패션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인형 옷 갈아입기 수준인 거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잘생기고 비율 좋은 애들 무난하게만 입혀놓으면 그게 더 낫다고들 할 사람인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도메스틱을 사입으면서 본인이 옷 좋아한다, 패션 좋아한다, 옷 잘 입는다 라고 꺼드럭댔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깨달으실 거라는 것.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고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영상만 해도 거의 다큐급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패션 관련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시작하겠습니다. 1. 그럼 하이엔드 브랜드, 흔히 명품은 도메스틱이랑 뭐가 다른가요? 2. 오파드 이 새끼 뭐하는 새끼? 이런 거 말하고 만들 자격은 됨? 3. 그럼 스파 브랜드는요? 4. 옷 잘 입는 사람의 기준. 5. 패션은 돈인가?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대부 써서 패션에 관해 개념을 잡아드리는 영상이 이제 많으면 한 달에 한 개 아니면 두 달에 한 개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 댓글 의견들 취합해서 다음 영상 준비 및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사무실 이전 등 행사들이 많아 좀 정비되면 라이브도 자주 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